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후 겪게 되는 얼굴 비대칭과 체형 불균형, 그리고 그로 인한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산모님들께는 내 몸을 돌봐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현장의 에스테틱 원장님들께는 산후 관리의 핵심적인 해부학적 근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섬세한 균형 속에서 움직이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우리의 몸은 통증이나 비대칭 같은 그런 신호로 우리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신호의 실체인 릴렉싱과 골든타임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산 후 얼굴 비대칭 그리고 체형 불균형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불균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불편함을 동반하다 보니 한창 아기를 키워야 하는 시기에 짜증이 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섬세한 균형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통증과 그리고 피로 또는 좌우 비대칭 같은 그런 형태로 신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좌우 불균형이 커질수록 우리 몸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로 인해서 피로가 쉽게 쌓이고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쉬워집니다. 우리 인체는 중심선 안에 들어올수록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강해지고, 내가 내 몸을 인지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산모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산 후에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 후에도 계속되는 몸의 변화에 대해서 릴렉싱 호르몬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의 몸에서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릴렉신은 관절과 관절을 연결하는 인대와 건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성장하는 태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골반과 그런 주변 조직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연분만 시 아기가 산도를 통과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호르몬의 작용 덕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릴렉싱 호르몬은 출산 직후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유 수유 여부에 따라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에 걸쳐서 서서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산후조리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산모의 몸은 인대와 관절은 여전히 느슨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릴렉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대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활동을 하면 골반 틀어짐이나 신체 비대칭이 심화되거나 만성 근육통 그리고 관절통 등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의 산모는 수시로 아기를 안고 달래야 하고, 밤낮으로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해야 하고, 가사노동을 병행하면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한쪽 골반에 아기를 앉히고 다른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등 그런 비대칭적인 자세를 반복하게 되면 이미 느슨해진 골반과 관절에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은 단순한 회복의 시기가 아니라 몸의 구조적 기반이 다시 자리를 잡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체형과 통증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산후 다이어트로 점핑 운동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핑 다이어트는 고강도 충격 운동입니다. 내부 장기와 골격의 회복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출산 후 운동 시기는 보통 출산 후 최소 12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강도 수직 운동인 점핑 운동의 경우에는 12주도 너무 이릅니다. 제가 저희 고객님들께 권장하는 시기는 최소 6개월 이후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령 산모나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꼭 6개월 이후에 몸에 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직 점핑 다이어트를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산 후 많은 산모들이 복부 근육이 벌어진 상태, 즉 복직근 이개를 경험합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반동 운동을 하게 되면 복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벌어진 근육이 더 악화될 수 있고, 허리 통증과 골반 기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릴렉신 호르몬으로 관절과 인대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점핑은 무릎, 발목, 관절, 그리고 골반에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임신과 분만 과정에서 골반 저근은 최대 3배까지 신장이 되고 심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 근육은 방광, 자궁, 직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골반 저근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핑 같은 수직 운동을 하면 하중이 골반 저근에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골반 저근의 결합 조직은 다른 근육보다 회복 속도가 느려서 단순히 근육 통증이 없더라도 조직이 탄성을 찾는 데는 최소 3-4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출산 후 건강하게 몸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게 들기를 최소화합니다. 아기를 안을 때도 가능한 한 양손을 사용하시고 한쪽으로만 무게가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기띠나 포대기 그리고 유모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이때 중요한 점은 아기를 앞으로 앉지 않고 등으로 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앉거나 한쪽 골반으로 지지하면서 아기를 앉는 자세는 허리와 골반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서 체형이 더욱 틀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안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팔의 힘으로만 아기를 앉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팔 밑에 쿠션을 받치고 아기를 앉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유 시에는 쿠션과 허리 받침을 활용해서 허리와 골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집안일을 할 때에도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최소화합니다. 양반다리나 고관절, 그리고 골반, 무릎 등에 부하가 걸리는 자세도 피하는 것이 좋고, 바닥보다는 의자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목과 발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손목과 발목은 인대와 건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인체의 뼈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위로서 찬 기운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손목은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발목은 실내에서 수면 양발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걸을 때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서 발과 발목 구조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자세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따뜻하게 하고 미끄럽지 않은 양발이나 덧신을 신거나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맨발로 다니는 것이 낫습니다. 덧신이나 양발은 발목을 조이지 않는 느슨한 것으로 선택합니다. 족욕도 적극 추천합니다. 족욕은 두꺼운 양발을 신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만 족욕 후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잘 때 함께 휴식을 취하고, 가능하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집안일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옮기는 일,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 관절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일은 배우자 또는 가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에게 산후 관리를 필수로 받는 것입니다. 아기를 안고 육아에 치이면 근육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쓰는 쪽으로 체형이 틀어지고 그에 대한 보상작용과 그런 보상 패턴이 생기면서 이것이 굳어져서 체형이 고착화되게 됩니다. 릴렉싱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때 관리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전 체형 불균형이 심했다면 더욱 산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출산 후 100일까지는 몸을 쉬면서 회복하는 단계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체형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은 우리 몸이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몸을 잘 관리해두면 이후 회복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 임산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초산 연령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령 임신은 그 자체로도 산모의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고 회복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또한 자연 분만보다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산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왕절개는 복부를 절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근막유착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막유착은 수술 부위 주변의 조직들이 서로 들러붙어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현상으로 만성적인 복부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 골반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막유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 산모, 제왕절개 산모일수록
산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몸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완벽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릴렉싱 호르몬이 우리 몸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몸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의 중심은 스스로 되찾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만큼 나 자신의 몸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산 후의 관리가 평생의 건강은 물론 체형의 구조와 기능까지 결정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